안녕하세요. 중고차 임희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제네시스 BH 1000만원 이하의 수도권 전체 모든 매물을 무사고 차량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라고 딜러들이 말함은 완전 무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하나도 없었던 차량을 무사고라고만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외판 교환이 그 안쪽 프레임 안쪽까지 먹지 않는 이상은 무사고로 들어가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밑에 점검자 의견란에 그 사고 유사고로 들어갈 부분을 밑으로 빼놓으면은 무사고로 둔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환경 설정에 그 매매단지 방문을 하시게 되시면은 기본값에 빵원이라는 거를 항상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매회 매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만원을 더하게 되면요, 여기 430이라는 매물이 480이 됩니다. 다시 빵으로 바꾸면 다시 430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조작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고, 심지어는 유튜브를 하는 딜러조차도 아직도 이 방법을 먹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떤 손님한테는 쓰고 어떤 손님한테는 안 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PR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물어보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모든 손님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있고요, 방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매물 골라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네시스는 지금 보시면은 430부터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딜러 전산에 있는 매물들은 그 얼마 전까지 작업 매물도 엔카 작업용으로, KB 차차차 작업용으로, 보배드림 작업용으로 싸게 올려놓고서 딜러한테는 팔렸다. 그리고 손님이 전화면 있다 그래서 유도를 한 다음에 이 차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다른 차로 유도해서 돌려서, 다른 시세를 모르는, 공부하지 않은 다른 차로 돌려서 파는, 유도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심심찮게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낌새가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신고를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애로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매물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적당한 시세 쪽으로 키로수가 많아서 제 기준으로는 그 적당해 보이진 않고, 이유들이 있는, 그 이렇게 저렴한 이유들이 있는 매물들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들긴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봤을 때 한 3-4대 보면 그 중에 한 대 정도는 괜찮은 차가 있지 않을까. 수도권 전체로 보다 보니까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240대 좀 안 돼요. 지금 무사고만 체크를 해봤을 때, 1000만원 이하로만 봤을 때 보면은 20만 킬로 이하로 체크를 했고, 휘발유 오토로 수도권 전체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제네시스 맨 처음 나왔던 제네시스 BH 12년식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100에서 1000만원 사이로 봤을 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들을 다 체크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샘플링만 해갖고 보더라도 한나절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본다면. 그래서 조금 이제 빨리 넘겨 짚으면서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이 정도 매물에 이 정도 차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시세를 아실 수 있도록, 이게 어디서 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어디가 시세가 정확하고 얼만큼 빠지고,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좀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세 포기하시고 그냥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이 좀 싸게 팝니다, 세일합니다, 적당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구매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매물들을 딜러 전산에서 확인을 했을 때 그냥 이 금액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540짜리를 540만원에 판매 실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으로는 다른 딜러분들, 그 영상과 관계없는 다른 딜러분들이 보면은 약간 손님분을 좀 약간 속여서 좀 남겨 먹는구나, 능력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본래 이 가격에서 지역에 따라서 30만원 내지는 많이 깎이면은 5, 6, 70만원까지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20만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딜러분은 너무 싸게 금액을 내려서 안 빠진다라고도 간혹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100대 중에 한두 대에 지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뒷자리 530 정도 빠지지 않을까. 이거는 대충 한
490 내지는 480 이 정도 팔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인천이니까, 이거는 뭐 다른 뭐 수원이니까, 뭐 이런 느낌들을 딜러들은 아는데 손님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구매를 하시면 좋겠지만 안 하시더라도 제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소소하게 안내를 해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제일 싼 것부터 제가 일단 한번 겉핥기로 봤는데요. 430입니다. 2009년식이고 17만 킬로예요. DIS는 빠져있고 사고도 안쪽 프레임까지 엄청나진 않고요. 그냥 이제 겉에 앞에서 퐁 박아서 이렇게 교환은 겉에는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지지대. 그러니까 한 3중 추돌이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 휀다도 조금 영향이 있었을까. 그냥 추측만 해서 만약에 이 매물 관심이 있는데 이 사고 때문에 좀 찜찜하다라고 하시는 분께서 문의를 주시면은 이 차를 실제로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누유도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구매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심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솔직히 많아요. 근데 이제 삼성차, 르노 쪽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었을 때 조금 약간 중간이라든가 중간 이상으로 누유가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좀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밑에까지 철철 넘치고 막 이렇게 막 목욕탕 천장에 물 고여있듯이 막 그런 현상은 제네시스는 아직까지는 못 보지 않았어요. 아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수많은 차량 중에서 저것 때문에 못 팔거나 실제로 봤을 때 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차로 보거나 저것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겨울과 여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고무 이제 마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켓이라고 하는 부분, 고무 실링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와샤 이런 부분들이 좀 느슨해지고 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유증기 이제 휘발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셉니다. 그래서 약간 누유가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밑에까지 뭐 뚝뚝 떨어지는 정도는 아직까지 뭐 흔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2020년 9월 1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9월 8일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4개월이 넘으면은 재성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5개월이 됐을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그 안에는 팔리니까 맞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서 이건 DIS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한번 봤어요. 1페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능 점검 기록부 맨 밑에 쭈르륵 내려가서 날짜부터 확인하면은 너무 조금 지금 이제 9월이니까 지났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이제 이런 거는 아쉽지만 빼고 다시 비슷한 거 이렇게 봤어요. 이건 썬루프도 있네.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부 뭐 렌트 튜닝 없다 라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사고도 없다. 근데 여기 휀다 하나는 교환되어 있네요. 그리고 냉각수 쪽에 누수 있으면 그냥 끕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왜 어지간해서는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체크가 되면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다른 차들도 고쳤거나 아니면은 높은 확률로 고치기보다는 조금 그런 증상이 있는 거를 쓰기는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양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넉넉하게 1000 언더에 한 6, 7, 800 정도, 600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네시스가 이게 거의 5000 가까이 했던 차인데 이거 한 그랜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한 4800인가? 그 정도 했더라고요. 뭐 부가세 포함해서 보면은 아예 기본형이. 그래서 지금 거의 뭐 9분의 1 가격 내지는 거의 뭐 10분의 1 가격 아니겠습니까? 10분의 1보다는 9분의 1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도 싸기 때문에 너무 이 가격 딱 맞춰서 수리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540짜리를 500에 샀다가 뭐 이제 이전비까지 해서 40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도비 33 해갖고 뭐 100만 원 더 추가하면 600에 보험료 700에 이렇게 딱 맞춰서 700 이상은 안 쓸 거야.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나중에 수리비 부담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수리비가 왜 나와? 보증되잖아. 한 달 지나자마자 엔진 뻗으면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증기간이 사실 끝나고 이 차를 매입해서 갖고 계신 분,
내지는 저조차도 솔직히 보증을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끝나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판 사람이 뭐 보증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2,000km예요. 이거 새 차처럼 다 할 수가 없어요. 영상에서처럼 막 이렇게 되게 좋은 차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이게 싸게 팝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수리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좀 옛날 차고 어느 정도 10년이 넘고 이 정도 20만 킬로 가까이 탔으면은 수리비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수리를 다 해놨겠습니까?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비를 어느 정도 예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호링 금액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조금 이제 감수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10대 중에서 한두 세 대 정도의 느낌이긴 한데요. 뭐 다른 잔수리비는 어떡하죠? 근데 이제 잔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는 아니더라도 그것만 믿고 사실 거는 좀 불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팔고서 수익을 얻으면은 되게 좋은데, 고객님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이제 생각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중고차기 때문에 수리비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겁나셔갖고 못 사시는, 포기를 하시거나 다른 딜러 좀 이제 더 왠지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은 딜러 찾으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실상은 다 똑같아요. 매물들 이렇게 고르는 거 보면은. 예. 그래서 얼마 깎아주고 뭐 그 차이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가격대 이거 사실 거면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비 예비를 꼭 하시고 만약에 이 금액대로 500만 원대의 차를 만약에 대형차 좀 있어 보이는 차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물론 제네시스 좋은 차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차 선책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랜저죠. 더 럭셔리 그랜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뉴럭셔리 TG 그랜저는 너무 좀 이제 이 가격으로 사면은 비싼 금액이에요. 그래서 한 300에서 한 450 사이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더 럭셔리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HG 그랜저랑 TG 그랜저 사이에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모델인데 그거는 적정선이 한 500에서 한 600선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수리비를 예비하시고 보시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차들이 다 조건대가 뭐 12년식 8단 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차가 다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완벽하게 고른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딜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찾기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복불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비 예비를 절대 안 하고 이 딜러를 만나면 무조건 괜찮을 거야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 예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요. 여기 안에서 키로수가 제일 짧은 게 15만인데 그래도 뭐 고만고만하다. 저는 이제 12, 3만이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14만이나 예를 들어서 17만이나 거기를 봅니다. 사실 17만이 조금 더 싸니까 수리비 예비 차원에서 17만을 좀 더 싸게 사서 수리를 예비를 하시는 게 낫다 이런 주의이긴 하거든요. 저도 너무 이제 키로수 많은 거를 굳이 사자면. 근데 사실 뭐 제가 38만 5천 킬로짜리 뉴그랜저 XG도 수리가 다 된 차를 또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한 2년 잘 타고 폐차를 했습니다. 뒤에 하부가 조금 이제 안 좋고 부식도 심하고 그래갖고 고칠 바에는 그냥 이제 다른 출동차라고 해갖고 매입을 제가 이제 주로 했을 때 다른 차가 더 낫겠다 싶어서 프라이드 디젤 오토 LX 은색깔 2007년식으로 무사고 차량으로 이제 겉에 교환이 있었지만 안쪽까지 심하진 않은 그런 차로 열심히 타다가 터보가 조금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적당해서 좀 이제 손해 안 보고 팔긴 했죠. 아무튼 다 고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페이지 왔습니다. 그래서 600 언더를 이렇게 쭈르륵 왔는데 아까 400만 원대가 어른어른 거리실 거예요. 이쪽. 근데 이제 이쪽에 너무 희망을 갖고 커트라인 500 이상 안 쓸 거야 이러시면은 조금 넉넉하지 않으니까 나쁜 구매를 하실 가능성도 좀 있다. 물론 운이 좋으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뭐 380 로얄이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옵션들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시트들이 조금 이제 늘어졌네요. 원래는 이런 컨디션이어야 되는데 좀 늘어졌네요. 스마트키 있고 통풍도 있어요. 이 가격인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제가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미션이 8단 미션이 아닌 차들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차는 무거운데 미션이 좀 약하다. 타이어는 많이 달아져 있네요. 이런 말씀들도 제가 덜어 들었습니다. 미션은 한 100만원 정도 수리비 잡으셔야 되고 엔진 보호링하면 일반인 분들 딜러가 아니시면은 한 120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딜러가로는 한 100 정도 받고 혹시라도 보호링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딜러가로 소개해갖고 2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쪽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나도 100만원 했는데? 라고 하시면은 그쪽에서 하셔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라도 보호링을 원하시면 제가 인천 쪽에서 근무를 하는데 업체를 제가 소개해드려서 AS 되는 쪽으로 만약에 보호링을 했는데 또 그런다 그러면은 또 제 차 AS 받으실 수 있는 업체 쪽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건대가 살짝 키로수가 약간 낮아야 질랑 말랑 막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600만원대가 되더라도 약간 앞에 1페이지와 살짝 비슷한 느낌이라 바로 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600만원대는 어떠냐. 썬루프 있고 럭셔리에 키로수가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12만도 보이고 13만도 보입니다. 600만원대는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느낌을 만약에 보자면은 그 금액들은 다 깎입니다. 550이라든가 뭐 이렇게 깎입니다. 18만, 16만, 16만, 18만 다 금액들은 이거는 왠지 느낌이 한 530, 40 느낌 뭐 이거는 왠지 510, 520 느낌 530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50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왠지 506, 70 될 것 같고 저는 배경 보고 판단합니다. 배경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약간씩 빠지는 문화들이 약간씩 있거든요. 여하튼 지금 3페이지 오면은 또 590에 이런 차들 보면은 또 이제 6페이지 가니까 키로수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다. 600만원대가 되면은 한 12만, 13만, 12년식은 안 보일 겁니다. 그게 맞아요. 12년식은 원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좀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똑같은 높이의 계단을 6개의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좀 힘들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8개의 계단으로 조금 이제 촘촘해진다면은 걸어 올라가기 편할 겁니다. 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변속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만큼 미션의 무리도 덜가고 들어가는 만큼 연료 효율도 좋아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렸네요. 700만원대를 보면은 키로수가 극적으로 변하진 않은데 여기도 조금 이제 그러면 차라리 600만원대가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랜드 로얄 VIP 팩은 배기량이 높아서 높은 차들은 이제 쌉니다. 380은 조금 싸요. 새 차 가격이 더 비싸고 옵션도 훨씬 더 좋고 한데 연료 그 연비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세금 차이도 많이 난다. 그래서 그 중고차 시세는 역전이 되죠. 그래서 38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330에 비해서 저렴한 느낌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대 넘었고 이제 11페이지로 보면은 이 10대씩이니까 110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키로수가 12만에서 아까는 12만 쪽이었는데 지금 11만까지도 보이고 18만은 왜 이 가격이냐 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연식이 이런 것보다는 좀 좋기 때문에 좀 이 라인에 있나 18만이면은 이쪽 넘어서 한 지금 11페이지인데 한 9페이지 정도 가야 되나? 18만이면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이제 잘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싼 매물을 보려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 많은 딜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키로수 이렇게 봐서 12만 이렇게 봐서 이거 완전 무사고네 뭐 380이네 그래서 딜러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330 이렇게 치고서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줄어드니까. 근데
380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연비는 상관없다. 그냥 옵션 좋으면 어차피 거기서 거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틀린 말씀도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뭐 11만 봤었고 이제 16페이지 한번 가면은요 쭈루룩 이 라인들이 나오는데요. 키로수는 10만 언더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근데 8만이 나오고 완전 무사고가 나오고 아무리 럭셔리 기본형이라고 해도 저는 차라리 8만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장고장이 살살 나올 만한 키로수가 이제 8만대긴 하지만 요런 게 너무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연식이 너무 낮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은 또 10년씩은 봐야 되고 하면은 10년씩에 1000만 언더로 20만 킬로는 안 넘었으면 좋겠고 112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010년식 확실히 세월의 흔적이 2년 차이가 작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16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여기 8만 킬로 봤었고요. 저는 차라리 키로수, 연식보다 키로수가 월등히 이거기 때문에 8만 킬로 쪽을 보시는 거를 좀 우선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800 라인선은 근데 이제 이거 빼고 보편적으로는 지금 14만 다 연식 때문에 조금 키로수가 있어도 이 금액들이 걸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럭셔리 VIP 팩을 보면은 뭐 10년식에 17만 850 돼 있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렸던 매물은 830에 올라왔었는데 안 보입니다. 인천으로 가서 20만 킬로가 안 넘었으니까 무사고로 체크를 안 돼 있나? (830) 여기 있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였는데 이 밑에 이 라인들이 살짝 오른쪽이고 왼쪽 살짝 여기 밑에가 약간 긁혀 있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느라고 좀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이제 수리를 원하시면은 그 2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약간 어려운 작업이라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인천 빼고 수도권으로 해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21페이지 이쪽 보면은 쭈루루 봤을 때 9만 유사고가 나오네요. 무사고를 체크해야 되겠네. 다시 네 이렇게 해서 400 한 50만원 전후 때를 보시게 되시면은 VIP 팩 이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프라임 팩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그런데 뭐 조건을 따지자면은 연식이 이게 살짝 더 높으니까 뭐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도 거의 11개월 차이면 1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찾아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검정색으로 보시겠다 이제 900 이상은 또 이제 이전비까지 1000 하게 되면은 좀 압박이니까 조금 여기까지 보는 건 좀 그렇다라고 하신다면은 색깔은 검정색이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30만 보시겠다. 연식은 10년씩 이상으로만 보시겠다. 뭐 예를 들어서 8년식은 너무 낮다. 뭐 이렇게 제가 손님분들 오시면은 대부분의 마음들이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쭈르륵 보면은 1페이지가 그 600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차가 330만 봤을 때요. 2010년식으로 쭈르륵 보면은 이렇게
10년에 11년형입니다. 이 차량은 부천에 있는 것 같고요. 쭉 보면은 검사기간 올해 11월 5일까지 약간 남았고, 렌트 튜닝 없고, 그 다음에 사고도 앞뒤로 살짝 있고, 미세누 2개 있으면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위에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엔진 뚜껑 있으면은 이 오른쪽 살짝 가운데 호수 홈 이렇게 좀 약간 깊숙이 보이는 곳에 약간 요만하게 좀 거뭇하게 좀 뭔가 약간 오일을 탁 뿌려갖고 이렇게 만진 다음에 거기다가 좀 먼지 같은 거 딱 뿌리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왠지 그러지 않을까? 이 밑에 조수석 사이드 멤버 및 운전석 인사이드 패널 경미 찌그러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끄고 깔끔한 거 용도 완전 무사하고 640 이런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계기판 사진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17만 킬로 정도 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10년식입니다. 8단 미션은 아니고 2022년 아주 여유있고 렌트 튜닝 없고 휀다 하나만 있고, 그 다음 미세는 역시 2개 있으니까 이거를 애초에 수리를 해서 만약에 하면은 최대 한 40만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현대기아가 조금 수리비가 싸니까요. 이게 그나마 싼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수리한 다음에 엔진을 교체하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이 대형차들은 조금 이제 오일을 많이 먹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합성유로 그 이제 잦은 교체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만큼 돌아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가 약간 위험의 가시권, 보호링의 가시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잖아 조금 드는데요. 근데 이 가격에 제네시스면 진짜 괜찮지 않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8단 미션 정도는 해주셔야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듭니다. 그래서 쭉 보면 들어온 날짜가 7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키로수를 좀 줄일 수 없나 라고 해서 15만, 사실 15만이나 그 한 17만, 18만이나 의미는 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1페이지, 2페이지까지 한번 보면은 느낌만 볼게요. 19만도 나오고 11만도 나오고 이 11만이 제일 짧네요. 외판 단순히 있다고 하는데 썬루프는 있대요. 검정색이고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은 이렇고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회색도 상관없는데 은색도 상관없는데 라고 하면은 은색 한번 보자. 29대 있는 건데 대부분 검정색을 더 월등히 많이 뽑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색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조금 이 12년형도 보이고요. 약간 조금 살짝 왠지 저렴한 느낌입니다. 여기도 12년식이 8단 미션이 보이고 근데 19만이긴 하지만 보였습니다. 네. 금액은 왠지 700 내지는 690까지 되지 않을까. 깎이는 게 다 깎여요. 네. 이게 많은 이게 유튜브 판매한다고 뭐 안녕하세요 여기 차는 뭐 라이트가 어떻고 뭐 사이드 미러가 어떻고 문은 뭐 어떻고 옵션은 어떻고 이렇게 판매한다고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은 다 그냥 이 금액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근데 깎여요. 예, 깎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차는 이벤트성으로 좀 싸게 올리고 나머지는 원래 금액으로 그냥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맛보기용으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조금 살짝 남기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수수료를 안 받으면은 저랑 똑같은 거고 수수료를 만약에 받으면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원래부터 안 했는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흑색 선전 원래 제가 좀 잘 싫어하긴 한데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년식으로 바꿔서 만약에 보게 되면은 매물 대수가 훨씬 줄어들고 20만 미만에 330만 1000만원 아래로 봤을 때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 뭐 700만원대도 있어요. 근데 키로수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줄이면 900만원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전비까지 1000원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썸네일 앞에 대문
1000만원 이하에 다 이전비까지 채워서 구매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수리비까지 안전빵으로 생각하시면 또 여기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DIS 랩이 들어있고 미션 수리했고 이런 게 느낌이 오히려 좋습니다. 수리를 했다는 거를 강조를 해두면은 그러면 적어도 다른 데 수리를 하더라도 미션 수리했다니까 뭐 발전기 연료모터 수리했다니까 이거는 수리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런 차들이 관리가 안 돼서 또 고질적으로 또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야죠. 그리고 동선을 여기랑 여기 매매단지가 똑같습니다. 이 세 군데가.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동선을 잘 짜서 이 세 대를 일단은 다 보고 어차피 1, 2, 3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데는 이 세 대가 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근처에 다른 매물을 이렇게 또 섞어서 이렇게 보는 동선상의 효율성을 좀 접목을 해갖고 또 이거랑 배경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이 세 대가 아웃이면은 이렇게 보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되는데 다 900만원대니까 조금 이제 이거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꾹꾹 눌러 담아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고르실 거잖아요. 예. 아무튼 1000 넘는 매물도 그 이제 제 사이트 클린카드.com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지는지 키로수가 진짜 한 6만 이하 정도 되면요 한번 볼게요. 보너스로 12년식 이상으로 금액 이거는 빼고 6만 이하 볼게요. 매물이 몇 대나 있나. 색깔도 체크 안 했고 수도권 전체예요. 수도권 전체 5대 있는 거예요. 근데 금액들이 보세요. 희귀하니까 조금 비쌉니다. 이 가격대면은 이제 더 상위의 좀 디자인인 HG 그랜저 15년식 16년식 뭐 이런 것도 용도 이력 있는 걸로 내지는 가끔 없는 거 키로수 조금 이제 10만 가까운 것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차선책이.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키로수를 한 8만까지 봐볼까? 8만도 사실 조금 약간 아리까리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좀 느낌만 가져가시는 건데요. 1인 소유의 용도 이력 없고 실주행거리다 6만 킬로다 1399인데 금액은 깎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매매단지가 사진이 좀 잘 나옵니다. 보샤시한데 좀 미리 볼 수 있는 부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밑에는 스탬프 여기 겉은 보이는데 이 밑은 안 보여요. 제가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DIS는 없는데 통풍 시트가 있고 완전 기본형은 아니네요. 조수석도 전동 시트 있으면 완전 기본형은 아니라는 거고 후방 카메라 엄청 깨끗하고 휠 엄청 깨끗하고 광택 잘 돼 있고 워크인도 있고 요추 받침대 허리에서 이게 바람 나와서 두툼하게 채워주면 장거리 운전에 좋고 시트도 빳빳합니다. 전체 느낌은 이 사진으로 여기 많이 늘어지지 않았고 정품 랩이 있고 좋습니다. 성능 보면은 검사기간 아주 여유있고 렌트 튜닝 없고 그 다음에 사고는 경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유 없다고 돼 있고 근데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성능 점검 그 책임보험료가 23,650원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7월달. 아무래도 많이 판매되는 금액대가 1000 아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미끄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달 반도 안 된 거예요. 7월 30일인데 그 8월 한 달에 9월 지금 8일이니까 지금 30일이면은 한 달 열흘도 안 된 거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 비싸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키로수 6만이니까. 그만큼 엔진 보호링 할 걱정도 거의 없죠. 키로수 꺾지 않은 이상. 근데 꺾은 차는 거의 없어요. 침수차 아닌 이상. 침수차도 사실 거의 없어요.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뭐 이제 버튼들이 전멸 깜빡깜빡 하느냐, 그리고 RPM이 지 혼자 노느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운전석 조수석 문 열면은 이 고무 패킹 뜯어갖고 이 밑에를 보는 거예요. 현대 기아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를 뜯어서
여기 안에 딱 이렇게 보면은 불빛 비춰서 보면은 흙먼지 물 이제 섞인 흙탕물들이 말라 비틀어졌는가, 아니면 여기 시트 레일, 여기 시트 잡아준 레일이 두 가닥 있는데 거기도 보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도 뜯어보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밑에 보면은 이게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이 차량 연식에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트렁크 밑에도 보고, 트렁크 열고 왼쪽에 보면은 열고 닫는 그게 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거기 열어서 속에 딱 봤을 때 거기도 이제 닦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다 뜯어서 하는 게 너무 이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전멸하는 거, 그 다음에 안에 물 비린내 냄새,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이거 차가 너무 깨끗해 보여요. 아무래도 이 금액에 이연식에 2km 쓰니까 그렇습니다. 메모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은색도 회색도 상관없다. 이게 12년식에 들어가는 대로등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디귿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샘플링으로 이게 11년 이하, 11년 포함한 그 이하의 대로등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보시면은 조금 이제 1000만원 언더 그리고 1000만원 위의 제네시스도 느낌이 어떨지 좀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1000만원 이하의 한번 차량들이 어떻게 있는지, 차량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 좋은 차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낮게만 예산을 잡으시면은 수리비 예산도 전혀 예상 없이 너무 꾹 눌러 담아서 그냥 뭐 700에 난 살 거야, 예를 들어서 뭐 900에 다 맞춰서 꾹꾹 눌러 담아서 살 거야 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조금은 약간 낭패를 보실 확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를 안 하시면은 나중에 수리도 못 하시고, 아니면 좀 빚내서 수리를 해야 되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완벽한 딜러 없어요. 그냥 깨끗해 보이고 그냥 시운전 해봤을 때 이상 없으니까 파는 거지, 두세 달 뒤에 그 증상이 나올 만한 키로수들이 보통 뭐 17만, 18만, 19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점만 생각하고 구매하지 마시고, 싸고 좋은 차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 혹사를 당해서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깨끗하게 광택 내고 실내 클리닝하고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리비 예산만큼은 예비를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미리 경정비하고 수리를 해봤자 다른 데 데미지가 뭐 한 90% 이제 100%가 되면 이제 수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점만, 너무 이제 중고차 아니고 새 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기보다는 약간 수리비 예산을 좀 두고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그 문의를 요청해 주신다면은 제가 완벽한 딜러가 저는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제 제 가족, 친지, 친척, 지인들, 친구들, 이런 주위 분들한테 이제 욕 안 먹도록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댓글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젠트라 199만원 25,000km 판매했던 그 영상 하단에 댓글들이 이제 간만에 오랜만에 올리다 보니까 얼마나 남겨주실지 제가 이제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이게 피드백이 오는구나, 이게 기다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 며칠째 계속 영상 편집 새벽, 지금 녹화하는 시간도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줄이고 여가 시간 줄이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좀 남는 시간을 더 활용해서 더 일을 하고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매매단지 방문하시는 게 전철로 이동하시거나
대중교통 이동하시는 게 조금 이제 약간 걱정이신 분들은 그냥 믿고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시세 공부하시고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신 것처럼, 안 오시더라도 오신 것처럼 단점은 단점대로 솔직하게, 제 영상 얼마 전에 제네시스 솔직하게 다 설명해 드린 것처럼, 리프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안 오시더라도 이상 있으면 이상 있다 얘기 말씀드리고 두세 대 안에서 괜찮은 차 골라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꾸 서론이 길어지고 PR이 길어지는데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좋은 정보, 좋은 컨디션과 좋은 멘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